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한 트로트 가수가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6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기획사 출신의 한 청년이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 29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게 될 줄은 말이죠. 그의 이름은 바로 임영웅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임영웅의 놀라운 글로벌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총 조회수 29억 8천만 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그의 영상을 본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임영웅 영상을 본다면 약 82년 동안 계속 봐야 하는 분량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중에서 해외 조회수가 28%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무려 8억 3천만 뷰가 해외에서 나온 거죠.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미국에서만 12%, 약 3억 6천만 뷰가 나왔고, 일본에서 8%, 동남아시아에서 5%, 남미에서도 3%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각각 1%씩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K-팝의 대표 그룹인 BTS의 경우 해외 조회수 비율이 85% 정도인데, 이는 처음부터 글로벌 마켓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순전히 국내 트로트로 시작해서 28%라는 놀라운 해외 조회수를 만들어낸 거죠. 이는 한국 전통 음악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블랙핑크의 경우 해외 조회수가 70% 정도이고 트와이스는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K-팝 그룹들이었어요. 반면 임영웅은 한국의 전통 트로트로만 승부해서 이런 성과를 낸 거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임영웅은 아직 무명이었습니다. 작은 기획사 뽕숭아학당 소속으로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올린 영상들이 하나둘씩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임영웅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정말 소박했어요. 화려한 세트도 없고 전문적인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배경에서 그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만 담겨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2017년에 올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영상이 첫 번째 히트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 달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는데 당시로서는 트로트 영상으로는 매우 빠른 속도였어요. 댓글란에는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진짜 가수다. 마음이 뻥 뚫린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2018년에 올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영상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국내에서 2천만 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자막 없이도 해외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거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 김미선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 노래인 줄 알고 봤는데 영웅 씨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목소리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언어를 초월했어요. 미국에 사는 제 친구들한테도 보여줬는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 영상의 성공 이후 임영웅에 대한 해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What a beautiful voice.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네요. 멋진 가창력입니다. 쿠 VOG10 EMOTIVA 정말 감동적인 목소리네요. 같은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영웅 글로벌 성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진정성과 감동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현란한 춤이 없어도 순수한 음악의 힘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2019년 들어서 임영웅의 해외 인기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하면서 그의 인지도가 급상승했는데 이때 해외 한류 팬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 K-팝 팬들 중에서도 임영웅의 음악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일본의 한류 전문 블로거 야마다 유키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만 좋아했는데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나서 트로트라는 장르에 빠지게 됐어요.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애절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K-팝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어요. 실제로 사랑은 늘 도망가는 일본에서만 4천만 뷰를 기록하며 현지 한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최대 음원 사이트인 오리콘에서도 K-트로트 부문 연간 1위를 기록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노래가 일본의 카라오케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는 점이에요. 일본 도쿄의 카라오케 업체 관계자 다나카 히로시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 트로트가 일본 카라오케에서 인기를 끄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는 40대 이상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발음은 어려워도 감정만큼은 확실히 전달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글로벌 돌풍은 2020년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급증했습니다. 이때 임영웅의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추천되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시기에 임영웅의 해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임영웅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목소리가 큰 위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DONT 월이라는 곡이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곡은 영어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트로트, 멜로디와 가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목의 의미도 코로나 시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뉴욕에 거주하는 음악 프로듀서 존 스미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했어요. 컨트리 뮤직의 서정성과 팝의 현대성, 그리고 동양 전통 음악의 깊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런 음악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DONT 월이는 미국에서만 8천만 뷰를 기록했고 빌보드 월드 뮤직 차트에서 최고 96위까지 올랐습니다. 한국 트로트 가수로서는 최초의 빌보드 진입이었죠. 이 성과는 미국 음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빌보드 편집장 한나 켈러는 당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라는 장르가 미국 차트에 진입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는 음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자 좋은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이 성공을 발판으로 임영웅은 더욱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 발매한 모래 알갱이는 아예 글로벌 차트를 겨냥해서 만든 곡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해외 시청자들을 의식해서 제작했어요. 모래 알갱이의 뮤직비디오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촬영되었는데 이것이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한국의 자연미를 알리는 관광 홍보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성산일출봉, 협재해수욕장, 우도 등의 장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여행 블로거 마리 뒤부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의 모래 알갱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제주도에 꼭 가고 싶어졌어요. 그 아름다운 바다와 그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이 임영웅 팬들이더라고요. 모래 알갱이는 글로벌 차트에서 더욱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02위, 아이튠즈 월드 뮤직 차트에서는 무려 34개국에서 톱 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모두 상위권을 기록했어요. 특히 남미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에서 각각 차트 5위 안에 들었죠. 이는 K-팝을 제외하고는 한국 음악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남미 언론들도 이 현상에 주목했어요. 브라질 최대 일간지 폴라지 상파울루는 한국의 새로운 음악 장르가 브라질을 사로잡았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클라린지도 K-트로트,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음악적 발견이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멕시코 음악평론가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라틴 음악과 K-트로트 사이에는 의외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강한 감정 표현과 서정적인 멜로디죠. 임영웅의 노래는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적 정서와 완전히 일치해요. 특히 모래 알갱이의 경우 라틴 발라드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칠레의 음악 저널리스트 마리아 곤살레스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전통 음악인 NUEVACANCIN이 생각났어요. 사회적 메시지와 깊은 감정이 담긴 노래들 말이에요. 물론 장르는 다르지만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의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성공에 힘입어 임영웅은 2021년 말 첫 번째 글로벌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21 임영웅 글로벌 팬미팅 마이너스 히로즈 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공연은 전 세계 85개국에서 동시 시청되었습니다. 티켓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30분 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어요. 콘서트는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임영웅의 대표곡들과 함께 각국 팬들을 위한 특별 무대들도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팬들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들을 중간중간 상영하면서 전 세계 팬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어요. 콘서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임영웅이 각국 언어로 인사를 건넨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비록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심이 전 세계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당시 콘서트를 시청했던 캐나다 토론토의 간호사 제니퍼 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님이 영어로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 You are my heroes.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팬들까지 생각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특별함을 느꼈어요. 독일 베를린의 대학생 한스 뮬러도 비슷한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독일어로 DANKEF와 리브라고 하실 때 정말 놀랐어요. 발음이 약간 어색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임영웅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이 콘서트의 성공으로 임영웅은 본격적인 글로벌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2022년에 들어서는
아예 해외 팬들을 위한 전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죠. 먼저 히로즈 DAI라이라는 1일 브이로그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히로즈 DAI라이는 임영웅의 일상을 담은 5분짜리 영상으로 매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자막을 기본으로 제공했고 팬들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자막도 추가되었어요. 이 시리즈에서는 임영웅의 연습 과정, 녹음 현장, 일상적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담겼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등이 해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부 사라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로즈 DAI라이를 보면서 임영웅이 정말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우리 옆집에 살 법한 친근한 형이나 오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일본 오사카의 회사원 야마다 타케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영웅 씨가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친근감을 느꼈어요. 한국의 유명한 가수라고 해서 특별할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소박한 일상을 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어요. 2022년 중반에는 더욱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히로즈 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어요. 총 8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임영웅의 데뷔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담은 본격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45분 분량으로 제작되었고 임영웅의 어린 시절, 연습생 시절, 데뷔 과정, 성공 이후의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다뤄졌어요.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들과 솔직한 인터뷰가 포함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는데 공개 첫 주에 40개국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1위를 기록했어요. 특히 미국, 일본, 브라질, 독일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넷플릭스 아시아 콘텐츠 디렉터 김태호 PD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임영웅의 히로즈 전이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의 시청률이 놀라웠죠. K-파프 다큐멘터리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더 인간적이고 진솔한 면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 글로벌 다큐멘터리 차트에서 최고 12위까지 올랐고 미국에서만 350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만 가구, 독일에서는 150만 가구가 시청하는 등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평론가 제임스 윌슨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히로즈 전이는 단순한 음악 다큐멘터리를 넘어서는 깊이가 있어요. 한 사람의 꿈과 노력,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하는지를 매우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의 성공으로 임영웅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가디언지 등 주요 글로벌 미디어들이 앞다퉈 임영웅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임영웅의 글로벌 성공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K-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일본 영웅시대는 현재 회원수가 12만 명으로 매월 도쿄 시부야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합니다. 임영웅의 노래에 맞춰 수백 명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은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일본 영웅시대 부회장 사토 유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부야 플래시몹은 매번 500명 이상이 참석해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중국인, 동남아시아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거든요. 임영웅의 음악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유럽 영웅시대는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매년 에펠탑 앞에서 대규모 합창 행사를 열어요. 2023년에는 15개국에서 온 팬들 800명이 참석해서 함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웅시대 회장 마리 듀부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한국 노래를 합창한다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의미 있더라고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들의 선행 활동입니다. 임영웅 본인이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는 것에 영감을 받아 전 세계 팬클럽들도 각자의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브라질 영웅시대 회장 마리아 산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님이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월 상파울루 빈민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임영웅 노래를 들려드리면 현지 분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이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인도 뭄바이의 영웅시대는 매년 임영웅 생일에 맞춰 고아원에 학용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500명의 아이들에게 책가방, 연필, 공책 등을 선물했어요. 인도 영웅시대 대표 프리아 샤르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는데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호주 시드니 영웅시대는 산불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형 산불 이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호주 영웅시대 회장 에밀리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면서 임영웅의 온기라는 노래 가사가 계속 떠올랐어요.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위로하자는 메시지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 모든 활동이 임영웅이라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서 시작된 거죠. 그의 음악과 인품이 전 세계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것이 다시 각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상편을 마무리하면서 임영웅의 글로벌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었죠. 다음 중편에서는 임영웅의 성공이 해외 언론과 학계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연구하는 K-트로트 현상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상편에서는 임영웅이 어떻게 글로벌 스타가 되었는지 그 시작과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중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어요. 바로 세계 유수의 언론과 학계에서 임영웅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2023년 3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CNN에서 임영웅을 주제로 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한 거죠. 더 히로 퍼나모난 하우 코리언 트라트 칸커드 더 월드라는 제목으로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CNN이 아시아의 한 음악가를 위해 1시간짜리 단독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CNN의 아시아 특파원 윌 리플리는 제작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K-파프 열풍의 연장선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화 현상이었거든요. 미국에서만 1,000만 명 이상이 임영웅의 팬이라고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K-파프 팬과는 다른 연령층이에요.
4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거든요. 이건 기존 한류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CNN 제작진은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임영웅의 일상과 팬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뽕숭아 학당 사무실, 녹음실, 콘서트장은 물론 그의 고향인 포항까지 찾아가서 촬영했어요. CNN 프로듀서 마이클 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을 직접 만나보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에게 매료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진솔하고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카메라가 없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진정성이 음악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에서 방영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청률 2.3%를 기록했는데 이는 CNN 다큐멘터리 부문 연간 최고 시청률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시청자 반응이었어요. CNN 웹사이트에는 방영 후 24시간 동안 5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임영웅에 대한 호기심과 감탄을 표현한 내용들이었어요. 텍사스 댈러스에 거주하는 마이클 존슨 52세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이상한 한국 노래를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직접 들어봤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컨트리 음악을 30년간 들어온 제가 보기에도 임영웅의 음악은 특별해요. 감정 전달력이 대단하더라고요. 플로리다의 간호사 낸시 브라운 46세는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때 그의 음악이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이제 매일 출근길에 들어요라고 했고요. 조지아주의 은퇴교사 메리 윌슨 64세는 손녀와 함께 임영웅 노래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더 열심히 들어요. 세대를 뛰어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CNN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단순한 음악적 선호를 넘어서 치유와 위로의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에 임영웅의 음악이 정서적 지지 역할을 했다는 증언들이 많았어요. CNN의 의학 전문 기자 산제이 굽타 박사도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음악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는데 임영웅의 사례는 정말 특별해요. 언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런 치유 효과를 보인다는 건 학술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거든요. CNN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이어 BBC에서도 임영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 BBC 월드 서비스에서 더 트라트 레볼루션 하우 코리언 트러디셔널 뮤직 웬트 글로벌이라는 제목의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BBC의 아시아 에디터 카리샤 플래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이 한국의 현대적 매력을 세계에 알렸다면 K-트로트는 한국의 전통적 정서와 깊은 감성을 전파하고 있어요. 특히 임영웅의 경우 서구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진정성과 소통의 가치를 음악을 통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는 단순한 음악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임영웅의 음악을 음악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음악대학의 김정수 교수가 출연해서 트로트의 음악적 특징과 서구 음악과의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김정수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로트는 서구의 삼박자 왈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한국 전통 음악의 꺾기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독특한 조합이 서구 청중들에게는 새롭게 들리면서도 어딘지 친숙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임영웅은 이런 트로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창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180개국에 방송되었고 청취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BBC 웹사이트에는 임영웅에 대한 문의가 하루에만 3만 건이 넘게 들어왔다고 해요. 각국의 BBC 지국에서도
추가 취재를 요청하는 연락이 쏟아졌어요. 특히 흥미로운 반응은 중동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거주하는 아미나 알 파이살은 BBC에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랍 전통 음악과 임영웅의 트로트 사이에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깊은 감정 표현과 선율의 아름다움에서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집트의 음악학자 아흐메드 하산 박사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습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들었을 때 우리 전통 음악인 타랍이 생각났어요.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하거든요. 음악은 정말 인류 공통의 언어인 것 같아요. UAE 두바이의 문화예술센터에서는 아예 K-트로트의 밤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현지 아랍 음악가들이 임영웅의 곡들을 아랍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공연이었어요. 두바이 문화예술센터 디렉터 파티마 알 자브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을 우드 아랍 전통 현악기와 다르부카 아랍 전통 타악기로 연주해봤는데 놀랍도록 잘 어울리더라고요. 동서양 음악의 경계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반응을 본 BBC는 추가로 뮤직 비안드 보더스 더림 YOUNGWOONG 이펙트라는 심층 기획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5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임영웅의 음악이 각 대륙별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상세히 다뤘어요. 1부는 북미에서의 반응, 2부는 유럽에서의 현상, 3부는 아시아 지역의 열풍, 4부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확산, 5부는 오세아니아와 기타 지역의 현황을 다뤘습니다. 각 편마다 현지 특파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내용들이 담겼어요. 하지만 진짜 센세이션은 뉴욕 타임스에서 일어났습니다. 2023년 9월 17일 뉴욕 타임스 일면에 임영웅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린 거죠. 더 보이스 댓 힐즈 하우 어 코리언 트라트 싱어 비케임 어메러커즈 얼라이클리 컴포트 푸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일면에 한국 트로트 가수가 실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K-파프 아티스트들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 주로 다뤄지는데 임영웅은 메인 뉴스로 다뤄진 거거든요. 이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어요. 기사를 쓴 뉴욕 타임스 문화부 기자 존 카라마니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악의 또 다른 형태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 이것은 단순한 음악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사회 치유와 문화 통합의 관점에서 봐야 할 현상이었거든요. 특히 팬데믹 이후 정신적으로 지친 미국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뉴욕 타임스는 이 기사를 위해 6개월간의 심층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임영웅 팬들을 인터뷰하고 음악 치료사들과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도 수렴했어요. 또한 컬럼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의 음악학과 교수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들에게 임영웅의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환자들도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감정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요양원 음악치료사 사라 톰스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틀어주니까 평소에 무반응이던 환자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언어를 초월한 감정 전달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은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김 박사도 임영웅의 음악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PTSD 환자들에게 임영웅의 온기를 들려주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해요.
과학적으로도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시카고의 한 정신건강 클리닉에서는 아예 임영웅 음악치료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그룹 세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클리닉 원장 제니퍼 리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에는 특별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멜로디와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환자들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표현해요. 이런 사례들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미의 의료진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음악치료협회에서는 임영웅의 음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미국 음악치료협회 회장 수잔 데이비스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이 보여주는 치료 효과는 기존의 음악치료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언어적 이해 없이도 이런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건 매우 특별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관심을 끈 계기가 되었죠. 2023년 11월 WHO에서 발표한 음악치료 권장 가이드라인에 임영웅의 곡 3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온기, 우리들의 블루스가 바로 그 곡들이에요. 이는 한국 음악 사상 최초로 WHO 공식 권장 목록에 포함된 사례였습니다. WHO 정신건강 부문 담당관 마리아 산체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에는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어요. 멜로디의 주파수, 가사의 감정적 메시지, 보컬의 톤 등이 과학적으로도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거든요. 특히 440Hz 근처의 주파수 대역에서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WHO의 음악치료 연구팀은 6개월간 임영웅의 음악을 분석했습니다. 뇌파 측정, 심박수 변화, 호르몬 수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실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WHO 음악치료 연구팀장 알렉산더 밀러 박사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임영웅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주파수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는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거죠. WHO의 공식 인정 이후 세계 각국의 병원과 치료 기관들이 임영웅의 음악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대학병원, 프랑스의 파리 생루이 병원, 일본의 도쿄대 병원, 영국의 킹스 칼리지 병원 등에서 임영웅 뮤직 테라피를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도쿄대 병원 정신과 교수 다나카 히로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을 활용한 치료를 시작한 후 환자들의 우울증 지수가 평균 23% 감소했어요. 기존의 서구 음악 치료와는 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고령 환자들에게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전국 200개 병원에서 임영웅 음악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일본 후생도동성에서는 공식적으로 임영웅 음악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일본 후생도동성 담당관 사토 마사히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임영웅 음악 치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치매와 우울증 치료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의료계의 관심과 함께 학계에서도 임영웅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하버드 대학교였어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는 2023년 가을 학기부터 현대 한국 음악과 글로벌 문화 전파라는 과목을 신설했는데 이 수업의 핵심 케이스 스터디가 바로 임영웅이었습니다. 수업을 담당한 김정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파프의 글로벌 확산은 이미 많이 연구되었지만
K-트로트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임영웅의 경우 전통적인 마케팅 없이도 자연스러운 문화, 전파를 이뤘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죠. 이는 기존 문화 전파 이론을 뒤바꾸는 사례예요. 하버드의 수업은 첫 학기부터 대성공이었습니다.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300명이 넘었고 결국 강의실을 300석 규모로 확대해야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수강생의 60%가 미국 학생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업을 들은 하버드 경영학과 3학년 제시카 화이트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점 때문에 신청했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임영웅의 음악을 분석하면서 동서양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음악이 문화적 경계를 어떻게 허무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하버드 법학과 2학년 마이클 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영웅 현상을 통해 문화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도 이런 강력한 문화 전파가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하버드의 성공을 본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강의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MIT에서는 음향학으로 분석하는 K-트로트라는 수업을, 옥스퍼드에서는 글로벌 음악 현상학, 임영웅 케이스 스터디라는 강의를, 스탠포드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음악 확산 임영웅 모델이라는 수업을 만들었어요. 특히 옥스퍼드의 강의는 매우 학술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을 언어학, 심리학, 사회학, 뇌과학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나이젤 클라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임영웅의 보컬에는 서구 음악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요소가 있어요. 한국 전통 성악의 꺾기 기법과 현대적 발성법의 절묘한 조화죠. 이것이 감정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또한 그의 발성에는 특별한 배음 구조가 있어서 청취자의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한편 남미에서도 임영웅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에서는 음악을 통한 문화외교 연구의 사례로 임영웅을 집중 분석하고 있어요. 연구를 담당하는 카를로스 실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의 성공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우리 전통 음악과의 공통점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감정 표현 방식에서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서도 탱고와 트로트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음악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한 연구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음악학과 교수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탱고와 트로트는 탄생 배경이 매우 비슷해요. 힘든 현실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서민 문화거든요. 임영웅의 음악을 들으면 탱고의 정서가 느껴져요. 이런 학계의 관심과 함께 각국 정부들도 임영웅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고 있어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다문화 음악 진흥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임영웅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글로벌하게 확산시키는 전략이죠. 캐나다 문화부 장관 멜라니 졸리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임영웅의 성공은 전통 문화도 충분히 글로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캐나다의 다양한 전통 음악들도 이런 방식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호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예술위원회에서는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면서 K-트로트를 핵심 파트너로 선정했어요. 호주예술위원회 위원장 제니퍼 앤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트로트의 성공을 보면서
아시아 전통 음악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호주도 원주민 음악과 아시아 전통 음악을 접목한 새로운 장르 개발에 나설 계획이에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아프리카에서의 반응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는 글로벌 음악과 사회, 치유라는 주제로 임영웅 현상을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를 담당하는 은코시 음반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음악도 치유와 공동체 결속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임영웅의 음악에서도 비슷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는 인류 공통의 음악적 DNA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남아프리카에서는 임영웅의 음악과 현지 전통 음악을 융합한 새로운 장르까지 등장했습니다. 애프로마이너 스트라트라고 불리는 이 음악은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케이프타운의 음악가 스피웨 마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아프리카 전통 리듬에 맞춰 편곡해봤는데 놀랍도록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애프로마이너 스트라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처럼 전 세계 언론과 학계, 그리고 각국 정부까지 임영웅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죠. 중편을 마무리하면서 임영웅의 글로벌 성공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음악을 통한 세계 평화와 치유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다음 하편에서는 이런 임영웅의 영향력이 어떤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K-트로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하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임영웅이 어떻게 글로벌 스타가 되었고, 세계 언론과 학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하편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다뤄보겠어요. 바로 임영웅과 K-트로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놀라운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사회적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예요. 먼저 숫자로 보는 임영웅의 경제적 파급 효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영웅 한 사람이 창출하는 연간 경제 효과가 무려 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견기업 하나의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 수치예요. 하지만 이 8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800억 원이 단순히 음악 판매나 공연 수입만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광, 패션, 식품, 화장품,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관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거든요. 음악 관련 직접 수입은 전체의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간접 효과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문화산업진흥원 김태영 연구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기존의 한류 스타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요. K-파프 스타들이 주로 젊은 층 소비를 이끈다면 임영웅은 중장년층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연령대의 구매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경제 효과도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40대 이상이 전체 소비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임영웅 관련 음반 및 음원 매출은 1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콘서트 및 팬미팅 수입은 150억 원, 광고 및 협찬 수입은 80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직접적인 수입이고 간접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임영웅과 관련된 상품들의 판매 현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앨범은 물론이고 그가 입은 옷, 사용한 제품, 먹은 음식들까지 모두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임영웅이 한 방송에서 착용한 한복이 화제가 되면서 해당 한복 브랜드의 매출이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한복을 구매한 고객의 30%가 해외 고객이었다는 점이에요. 한복 브랜드 차이김 대표 김미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저희 한복을 입고 나온 후 정말 난리가 났어요. 미국, 일본, 유럽에서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한복 수출이라는 게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요. 직원도 20명에서 80명으로 늘렸어요. 화장품 업계에서도 임영웅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가 사용한다고 알려진 스킨케어 제품들의 매출이 평균 350% 증가했어요. 특히 남성 화장품 시장에서의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화장품 회사 더페이스샵 마케팅 담당자 박지현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사용한다고 알려진 후 남성 고객이 3배 이상 늘었어요. 특히 4050대 남성 고객들이 많이 늘었는데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객층이거든요. 해외 주문도 크게 늘어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로 수출을 시작했어요. 음식 분야에서도 임영웅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가 좋아한다고 언급한 음식들이 하나둘씩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특히 전통 한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임영웅이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표현한 된장찌개가 화제가 된 후 전 세계 한식당에서 된장찌개 주문이 평균 250% 증가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식당 어머니의 맛 사장 박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찌개나 불고기를 주로 찾았던 미국 손님들이 이제는 된장찌개를 먼저 주문해요. 임영웅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덕분에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된장찌개 전용 메뉴까지 만들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한식당 서울의 맛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장 이명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 때문에 한식에 관심을 가진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임영웅 세트 메뉴를 만들어서 그가 좋아한다고 알려진 음식들로 구성했는데 매일 50세트씩 나가요. 이런 현상은 한국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중 임영웅 관련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18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2024년에는 2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연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의 뮤직비디오 촬영지, 그가 자주 다녔던 장소, 심지어 그의 고향까지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른바 영웅 투어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까지 등장했죠.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김은숙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 관련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이 일반 관광객보다 1.5배 길어요. 평균 6일 정도 머무르면서 여러 지역을 둘러보거든요. 1인당 관광 지출도 200만 원 정도로 일반 관광객보다 40% 높아요. 제주도는 임영웅의 모래 알갱이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해진 후 해외 관광객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어요. 제주관광공사 이민호 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뮤직비디오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촬영 장소인 성산 일출봉과 협재 해수욕장에 임영웅 포토존을 만들었는데 매일 수백 명이 사진을 찍으러 와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어로 모래 알갱이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산 일출봉 근처 카페 사장 현진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 뮤직비디오 이후 외국 손님이 10배 늘었어요. 일본어, 영어 메뉴판을 만들어야 했고 임영웅 관련 굿즈도 판매하고 있어요.
매출이 3배 이상 늘었어요. 경상북도 포항시는 임영웅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성지순례 코스가 생겼습니다.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자주 갔던 음식점, 연습했던 장소 등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포항시청 관광정책과 김영수 주무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임영웅 관련 관광객이 5만 명 넘게 왔어요. 이 중 30%가 외국인이었고요. 포항이 이렇게 유명해진 건 처음이라 시민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임영웅 고향 투어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200명씩 참여해요. 임영웅이 다녔던 포항제철고등학교 근처에는 영웅 카페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10여 개의 카페가 모두 임영웅을 테마로 운영되고 있어요. 영웅 카페 거리의 한 카페 사장 박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일본,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많고요. 임영웅이 어렸을 때 이 근처에서 놀았을 것이라며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임영웅의 진짜 경제적 가치는 이런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K-트로트 산업 전체를 키운 점에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K-트로트 시장 규모가 2019년 2천억 원에서 2023년 1조 2천억 원으로 6배 성장했어요. 이 중 35%가 임영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연구팀장 이수진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임영웅의 성공으로 트로트가 하나의 독립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음반 제작, 유통, 마케팅, 공연, 방송, 굿즈,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 업체들이 생겨났거든요. 연관 업종까지 포함하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어요. 특히 트로트 관련 콘텐츠 제작, 유통, 마케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었습니다. 트로트 전문 기획사, 제작사, 유통업체들이 생겨났고 기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트로트 사업부를 신설했죠. 대형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도 2023년 트로트 전문 레이블 SM트로트를 런칭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의 성공을 보고 트로트 시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기존 K-스파프 노하우와 트로트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있어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JYP 트로트를 만들었고 YG 엔터테인먼트는 YG 트로트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임영웅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도 각자만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문가 이수만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임영웅의 성공으로 트로트가 하나의 독립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이전에는 K-스파프의 하위 장르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교육 분야에서도 K-트로트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에 트로트 학원이 500개 이상 생겼고 대학교에서도 트로트 관련 학과나 강좌를 신설하는 곳이 늘고 있어요. 서울예술대학교는 2024년부터 실용 트로트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정원 40명의 지원자가 400명을 넘었어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트로트학과 학과장 김성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의 성공으로 젊은이들도 트로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임영웅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트로트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생각해요. 경희대학교는 K-트로트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를 만들었고 중앙대학교는 실용음악과 안에 트로트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이런 산업적 성장과 함께 임영웅은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기부 내역을 살펴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임영웅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만 23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기부한 27억 원을 더하면 총 50억 원의 기부금이 사회에 환원되었어요. 이는 한국 연예인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임영웅의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19 때는 대구 의료진들에게 방호복을 직접 전달했고 수해 지역에는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했죠.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열매 관계자 김미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기부할 때 절대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해요.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원하시거든요. 직접 오셔서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대구의 한 병원 간호사 김미영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는데 임영웅 씨가 직접 방호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때 힘내세요.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임영웅 노래를 들으며 힘을 냈거든요.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강원도 산불 때도 임영웅은 조용히 현장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고 복구 작업도 도왔어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 박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다 타서 절망적이었는데 임영웅 씨가 직접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유명한 가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 하지도 않고 다른 봉사자들과 똑같이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임영웅의 이런 선행이 전 세계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의 영웅시대 팬클럽들이 임영웅을 본받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미국 영웅시대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서 총 5,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어요. 미국 영웅시대 회장 제시카 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님의 선행을 보고 저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데 올해는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임영웅 노래도 틀어드리면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요. 일본 영웅시대는 고령자 복지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월 50개 시설을 방문해서 임영웅 노래를 불러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영웅시대 회장 다나카 유키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님이 항상 나눔과 배려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매월 요양원에서 임영웅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이 노래 부른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려요. 브라질 영웅시대는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매주 200명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브라질 영웅시대 회장 마리아 산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님이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주 상파울루 빈민가에서 한국어 교실을 열고 있는데 아이들이 임영웅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코리아 영웅이라고 부르면서요. 인도 뭄바이의 영웅시대는 매년 임영웅 생일에 맞춰 고아원에 학용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500명의 아이들에게 책가방, 연필, 공책 등을 선물했어요. 인도 영웅시대 대표 프리아 샤르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는데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도 임영웅 노래를 배워서 부르고 있어요. 호주 시드니 영웅시대는 산불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형 산불 이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호주 영웅시대 회장 에밀리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면서 임영웅의 온기라는 노래 가사가 계속 떠올랐어요.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위로하자는 메시지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복구 작업을 할 때도 임영웅 노래를 틀어놓고 해요. 독일 베를린 영웅시대는 난민들을 위한 독일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100명의 난민들이 참여해서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사회 적응을 돕고 있어요. 독일 영웅시대 회장 마르가레테 뮬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영웅 음악을 통해 언어의 벽을 뛰어넘는 소통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난민들도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독일어 수업 중간에 임영웅 노래도 함께 듣는데 다들 좋아해요. 이 모든 활동이 임영웅이라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서 시작된 거죠. 그의 음악과 인품이 전 세계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것이 다시 각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유엔 평화대사를 지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임영웅 현상은 음악을 통한 세계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실제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선행 문화의 확산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과 그의 팬들의 선행이 해외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실제로 2023년 BBC에서 실시한 국가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이 전년 대비 5계단 상승한 12위를 기록했는데 조사 기관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임영웅 현상을 꼽았습니다. BBC 여론조사 담당자 마이클 톰슨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팝이 한국의 문화적 매력을 알렸다면 임영웅은 한국인의 따뜻한 인간성을 보여줬어요. 특히 그의 기부와 봉사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응답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정말 착하다는 인식이 크게 늘었어요.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년 대비 15% 상승했는데 응답자의 60%가 임영웅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어요. IFOP 조사 책임자 피에르 모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과 그의 선행 활동이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어요. 한국은 문화적으로 세련되면서도 인간적으로 따뜻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졌거든요. 이런 긍정적 이미지는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상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브랜드 제품의 해외 판매가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화장품, 식품, 패션, 전자제품 분야에서 임영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임영웅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제품들의 해외 판매량이 평균 300% 이상 증가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영웅의 글로벌 성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성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임영웅의 음악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이에요. 둘째, 전통 문화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충분히 글로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K-트로트가 바로 그 좋은 예시죠. 셋째, 팬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임영웅의 성공은 어떤 광고나 홍보보다도 팬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넷째, 개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영웅의 기부와 봉사가 전 세계 팬들의 선행으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다섯째,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치유와 위로, 그리고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의 힘은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콘텐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일곱째,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이나 마케팅보다는 진정성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3부에 걸친 긴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영웅 한 사람의 음악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K-트로트라는 새로운 한류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K-트로트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의 작은 기획사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꿈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의 작은 꿈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임영웅과 K-트로트의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